열심히 살았다의 기준이 뭘까요? 윤서인 씨가 생각하는? 앞잡이가 돼서 쟤네를 도와주면 나한테 뭐가 국가가 잘못한 거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아이들과 함께 인라인을 타고 목표는 올해 3월에 아이들과 함께 이제 뭐 한강이나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어떤 여행인 거죠. 자, 그렇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 아변 브리핑 시간인데요. 윤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서 알게 됐어요. 그 친일파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뭐 거지같이 산다, 뭐 그런 내용의 그 SNS에다 글을 남겨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요. 제 생각, 그 기사를 보고 느꼈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기사를 봐야 되겠죠. 그분이 SNS에다가 어떤 내용을 올렸는지. 자, 중앙일보고요. 자, 독립운동가 대충 살았다는 윤서인. 그러니까 윤서인 씨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다. 뭐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예고한 거죠. 소송은 누가 했어요? 윤서인 씨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당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있는 광복회에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윤서인 씨가 쓴 글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SNS, 페이스북인 것 같은데요.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 한 걸까? 자,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열심히 살았다고 했어요. 열심히 살았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열심히 살았다고 했죠. 친일파 후손들은요. 열심히 살았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열심히 안 살았다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 자, 100년 전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후손들도 대충 살았지만 독립운동가들도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사진을 보면요. 이게 사진인데요. 친일파 후손의 집,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은 뭐가 느껴지시나요? 윤서인 씨는요, 무엇을 근거로 열심히 살았다의 기준이 뭘까요? 윤서인 씨가 생각하는? 그건 결국은요, 돈이죠. 예, 돈. 결국은 돈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친일파는 지금 부자잖아요. 우리가 이걸 밑에를 빼고 사진을 보면요. 이건 부자, 이거는 가난함. 이거는 부유하고, 이거는 빈천하다고 표현하죠. 그 사진을 비교해 놓은 거죠. 근데 마침 부자가 친일파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게 마침 독립운동가였던 거죠. 윤서인 씨는요, 그러니까 친일파다, 독립운동가다에 초점이 맞춰 있다기보다는 제 느낌은 돈에 그냥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죠.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서인 씨가 말하는 열심히 산다는 거의 기준은요, 결국은요, 돈이에요. 결과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윤서인 씨의 생각에서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해요?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 안 살았다는요, 지금, 과거에 말고 지금 네가 돈이 얼마나 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이분의 인생의 기준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보니까 근데 친일파인데 부자네? 독립운동가인데 가난하네? 그러면은 얘가 부자니까 얘가 열심히 산 거고 얘는 가난하니까 열심히 안 살고 대충 살았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돈이라는 거고, 여러분 요즘도 이 말을 잘 쓰나요? 옛날에는요, 잔악계라는 말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는 말의 약자예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은요, 결국은요, 돈이에요. 인생의 가치가 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가치, 인생의 행복, 모든 게 다 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약간 비하해서 말하는 게 잔악계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윤서인 씨는 여기서 더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나라를 파는 일도 하겠다는 거죠. 나라를 지금 친일파라고 하지만 일본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돈만 번다면 일본이 아니고 뭐 미국, 중국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내가 아까 그 친일파의 집이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집에 살 수 있다면 일본이 아니라 뭐 그게 중국이라면 중국의 나라를 팔 것이고, 그게 미국이라면 미국에 파는 거고, 일본이면 일본에 파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일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잔악계도요, 단계가 나뉘겠죠. 단계가 나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뭐 내 영혼도 팔 수 있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 피해가 자기의 개인에 머무는 거죠.
개인적인 뭐 가치를, 개인의 영혼을 파는 건 뭐 개인한테 달린 거니까 뭐 팔거나 말거나 그거는 우리가 뭐 상관할 바가 아니죠. 남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잖아요. 이런 단계에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나라를 판다는 거는 뭘까요? 나라를 판다. 뭐 솔직히 나는 지구인이다. 나는 지구인이야. 그렇다면 나라라는 게 개념이 없는 거니까 무정부주의? 근데 그러면요,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나라를 팔 사람은,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외계인한테 지구도 팔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극한까지 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잔악계 중에서도 극한까지 가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윤서인 씨의 생각이, 이 돈에 결국은 중점이 돈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요, 이화장이라는 곳을 방문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국비유학생으로 선발이 됐었는데, 국비유학생은요, 국립국제교육원, 그러니까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선발을 해요. 근데 국립국제교육원이 있는 곳이 대학로에 있는데, 지금은 이전했죠. 지금은 분당인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지만, 그 전에는 대학로에 이화장길이라고 있어요. 이화장길. 그래서 제가 국립국제교육원을 다니면서 이화장길이라는 명칭을 알게 됐고, 이화장 좀 특이하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여기가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의 사저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죠. 가본 적은 없어요. 이분이, 윤서인 씨가 이화장을 가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사저잖아요. 근데 여기를 갔는데요, 이게 이날 마침 수리 중이었나봐요. 그러니까 참관이 안 되는 거였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문이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서인 씨가 어떻게 하냐면, 벨을 눌러요. 누르고 관리인하고 이제 그러니까 인터폰으로 통화를 해요. 윤서인 씨 생각은요, 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좀 들여보내달라. 안으로. 이화장 이렇게 안으로, 여기 문에 이제 여기 있는 거잖아요. 나 좀 들여보내달라. 잠깐만 보고 가겠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너네 편이야. 그러니까 마치 편을 가르는 거예요. 편을 갈라서 나는 너네 편이니까 내가 왔으니까 문 좀 열어달라. 잠깐 보자. 뭐 그런 식으로 대화를 했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걸 확실히 느꼈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도요, 독립운동가죠.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가가 아닌 게 아니죠. 근데 윤서인 씨는 이승만 대통령은 존경해요. 왜? 부자니까. 근데 독립운동가인데 가난한 사람을 윤서인 씨는 싫어하는 거예요. 증오하고. 그러니까 윤서인 씨의 그 관심사는 돈인 거예요. 어떤 사상이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사상이나 그런 게 아니라 돈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요,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이란 소설을 아시죠? 레미제라블. 이게요, 레미제라블이잖아요. 이게 불어인데요. 저는 불을 모르지만 이게요, 뜻은요, 불쌍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천한 거죠. 이미 이제 계급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이 당시 시대에, 자, 여기서 누가 나오나요? 여기서 장발장이 나오죠. 그리고 누가 나와요? 자베르 경감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자베르. 장발장을 괴롭히고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넣으려고 애를 쓰는 나쁜 놈, 자베르 경감이 생각나시죠? 자, 그렇다면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과 달리 레미제라블이 아닌가요? 불쌍하고 비천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자베르는? 자베르 경감은요, 장발장보다 더 비천했죠. 비천하고 불쌍했죠. 그런 부모를 두고 태어난 자베르가 이제 성장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그거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베르는 형무소 안에서 트럼프 점을 치는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 여자의 남편은 항구의 감옥에서 징역을 사는 죄수였다. 자베르는 자라면서 자기가 사회의 테두리 밖에 있음을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갈 희망을 잃어버렸다. 사회는 두 종류의 인간을 사회 밖에 엄중하게 세워놓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다. 곧 사회를 공격하는 인간과 지키는 인간이다. 그는 이 둘 중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베르 경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불쌍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불쌍하고 비천하다는 게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회 안이 원인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걸 인정했죠.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베르나 장발장이나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때 두 종류의 인간은 절대 이 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그 원을 공격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격을 지키는 사람. 그 원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을 지키려면 밖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 그 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이화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화장은 이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원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사람이 나도 너네랑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너네랑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잠깐 들어가게 해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놈들인 거죠. 그 사람들의 목적은 이 원을 지키는 데 있는 거지, 이 원을 넓히거나 그럴 마음은 전혀 없는 거죠. 약간 그래서 광복회에서 윤서인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예고했고, 그리고 윤서인 씨는 다행히도 그 SNS 글을 내렸다고 하죠. 삭제를 했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느낀 거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지만요, 지켜야 될 가치하고 신념은 있는 거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국가도 팔 수 있는, 그건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건 팔아도 상관이 없어요. 뭐 내 영혼을 팔든 내 가치를 팔든 내 신념을 팔든 상관하지 않겠지만, 나라를 판다. 나라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내 뿌리와 같은 건데 그것까지 판다. 인생의 모든 가치가 돈에 있다면 물론 팔 수 있겠지만,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을 버는 과정도 재밌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돈이 엄청 많으면 그것도 뭐 즐겁겠지만, 내가 돈을 하나씩 해서 벌어가는 그 과정, 내가 무언가를 메이크 머니, 창조해 나가는,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즐거움이 오는 거거든요. 시험이랑은 다르게. 나라를 팔면요, 그러니까 나라를 판다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만약에 이제 일본 놈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친일파가 된다. 물론 그 사람들은 일본이 아니어도 그때 들어온 게 중국이었다면은 친중파가 됐겠죠. 그냥 파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파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팔 게 없어요. 근데 보니까 쟤네한테 협조하면, 내가 그러니까 앞잡이라고 표현을 하죠. 앞잡이가 돼서 쟤네를 도와주면 나한테 뭐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제 거를 뺏어서 나를 주는 거가 되는 거죠. 결국은 나라를 팔아서 부자가 된다는 건 남의 걸 뺏는 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진짜 친일파라면 내가 막 부자야, 돈이 많어. 근데 난 쟤네가 좋아, 일본이 좋아. 그러면 내 재산을 다 일본한테 준다면 그거는 뭐 자기 재산 처분하는 거니까 무슨 친일파라고 뭐 욕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줄 게 없는 거야. 내가 일본 애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제 거라도 뺏어서 줘야지. 그러면은 일본 애들이 제 거를 뺏는 걸 도와주는 거죠. 그럼 일본 애들이 수고했어라고 이제 개평처럼 주는 거, 그걸 받겠다는 것이 아닌가? 인생을 왜 사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이제 신성시되고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나라도 버리는 거예요. 내 가족도 버릴 수 있고, 그 신을 위해서라면, 그 신을 숭배하고, 이런 세태에 대해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참. 그리고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잘못한 거죠. 국가가 잘못한 거죠. 일본에게 협조했던 사람들, 친일파들에 대해서 아무런 단죄를 하지 않았잖아요. 재산도 다 찾아주고, 소송하면 다 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서인 씨가 한 말을 이렇게 반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호화스러운 집 있잖아요. 친일파인데 이렇게 잘 사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인데 이렇게 못 사는 게 말이 되느냐? 정부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국가가 잘못했다는 거죠. 누구라도 그런 말이 장난처럼 떠드는데요. 자, 남의 물건을 뺏어갔어, 훔쳐갔어. 그런데 그걸 처벌 안 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가 형벌을 주는 이유는요, 그 사람한테 벌을 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위화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하지 마.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남의 것을 뺏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무서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거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잖아요. 뺏어간 놈은 있어. 근데 처벌 안 해. 그래? 그럼 다음에 나도 그런 기회가 오면 나도 뺏어야지? 그런 마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든 건 결국 뭐예요? 제대로 법도 없고 제대로 그걸 집행도 하지 않은 국가가 잘못한 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팔 털고 발목이 중요하니까 발목 이렇게 들어. 그거 아니야? 이거랑 같이 발목이 다치면 안 돼. 손목하고. 자, 무릎 돌리기. 머리 좀 묶고. 자, 이렇게. 나 이제 이렇게 돌리는 사람 있어. 진짜? 내려가기. 안다. 체육 시간에 이거 하려면 맨날 이렇게 하지.
어떻게요? 오이자. 더 끝까지 오자. 더 위로. 제일 끝까지 오는 여기 가슴을 닿게. 어떻게 다 이게? 어떻게 이게 다예요? 더 뒤로 뻗고. 이렇게. 누가 이제 좀